처음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뭐 자세하게 막 다 할 건 아니고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할 거고, 그래서 요 상학함수 정의에 나와 있는 것만, 목표는 30분 동안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할 이야기는 이제 요거 있으신 분은 요거 보시면 되고요. 처음에 상학함수 시작하기 전에 나오는 거. 그래서 이제 새로운 각도 체계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 썼던 건 60분법. 한 바퀴가 360도에 해당하는 거였는데 새로운 각도 재는 방법이 나오죠. 그게 뭐였다? 호도법이었다. 그지? 그래서 첫 번째로 이야기할 건 호도법. 호도법이라는 이름 자체는 왜 저렇게 부르는 거였냐면 호의 길이를 가지고 각도를 나타내는 방법이었다고요. 그지? 호의 길이를 이용해서 각도를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이 호도법에서 우리가 60분법에서 1단위, 그러니까 1도는 뭐냐면 한 바퀴를 360조각 냈을 때 그거 하나가 1도인 거야. 그지? 그렇게 하기로 그냥 약속한 거잖아. 그래서 그 1도의 몇 배에 해당하느냐를 가지고 그냥 각도를 나타낸 거라고. 30도는 1도짜리의 30배가 된다는 이야기잖아. 90도라는 건 1도짜리를 90배 해서 만든 게 그냥 90도라는 거야. 우리가 맨날 90도, 90도 이야기 하니까 원래 얘가 90도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60분법의 1단위는 1도니까 엄청 조그만 1도, 360조각 중에 하나를 그냥 1도라고 생각하는 거고, 호도법에서 단위 1, 호도법 각도 단위로 1이라는 건 뭘 나타내는 거였어? 그러니까 그 1라디안의 크기는 어떻게 정의되어 있다? 뭔 소리 하는 거야? 1라디안의 크기는 어떻게 정의되어 있다? 아는데 말 안 하는 거지? 그건 계산하는 방법이고 그게 정의가 아니고. 그러니까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을 때의 요 각도, 이걸 1라디안이라고 정의하는 거라고. 다시 60분법에서 1도는 한 바퀴를 360조각 내서 그 한 조각을 이야기하는 거고, 호도법에서 1라디안은 반지름의 길이랑 호의 길이가 같아지는 순간의 중심각의 크기, 그걸 1라디안이라고 생각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부터 나타내는 각도의 크기는 요 각도 크기의 몇 배에 해당하느냐를 가지고 나타내는 거라고. 2라디안 그러면 이거의 그냥 2배란 이야기야. 3라디안 그러면 이거의 3배란 이야기라고. 파이라디안 그러면 이거의 3.14배가 되더라, 그런 이야기인 거지. 그지? 그래서 우리 보통 반지름을 R, 호의 길이를 L이라고 나타냈을 때 이 R하고 L하고 같아지는 순간의 각도를 1이라고 나타내고, 그냥 1이라고 하면 헷갈리니까 뒤에 라디안이라는 그냥 단위라고 하긴 그렇고 이걸 갖다 붙인다고. 이거 호도법에서의 각도를 나타내는 거야 라는 의미로. 그래서 1라디안의 크기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아까 성재가 말한 그 이상한 숫자는 뭘 얘기하는 거다? 라디안으로 나타냈을 때의 각도와 60분법으로 나타냈을 때의 각도 사이의 비율을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180도에 해당하는 게 파이 라디안이랑 같기 때문에 60분법으로 나타나 있는 각도를 라디안으로 바꾸거나 라디안으로 나타나 있는 걸 60분법으로 바꿀 때 아까 말한 180분의 파이나 파이분의 180을 이용하는데, 식을 외우시면 큰일 나요. 아니 뭐 큰일 날 건 아니지. 식을 외우면 분명 헷갈릴 거야.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되거든. 180분의 파이를 곱해야 될지 파이분의 180을 곱해야 될지 헷갈린다고. 그땐 그냥 이거 가지고 비례식 풀자고 그랬어. 60분법으로 알파도에 해당하는 녀석을 라디안으로 나타내고 싶으면 알파 대 세타가 180대 파이야. 그냥 이거 가지고 세타 찾는 거예요. 비례식 풀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다 보니 세타라는 건 180 세타가 파이 알파니까 180분의 파이에 알파를 곱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죠? 그 식을 결과적으로 외우려 하지 마시고 헷갈리게 하려고 이상한 거 되게 많이 나올 거거든. 그런 거 외우시면 안 되고요. 그냥 이 비례식을 이용해서 찾아내시면 되고, 이렇게 생긴 비율이 만들어진 연유 자체는 이제 우리가 원래 부채꼴의 호의 길이나 넓이를 구할 때 쓰는 공식이 있었다고. 중학교 때 쓰던 거. 그지?
중학교 때 쓰던 부채꼴 호의 길이는 어떻게 구했지? 그래. 2파이 r에다가 360도 분의 알파 도 이렇게 해서 원래 구했었다고, 그지? 한 바퀴 중에 360 조각 내가지고 그 중에 몇 개냐 이렇게 해서 원래는 호의 길이를 나타냈다고.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나타내고 싶다? r에다가 세타를 곱한 걸로 그냥 나타내겠다. 여기 알파에는 도를 달았죠. 이건 60분법의 각도란 이야기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건 호도법에서의 각도란 이야기라고. 사실은 호의 길이를 이렇게 나타내고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내고 싶어서 만든 새로운 각도 체계를 호도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랑 둘이 같아야 돼. 그럼 R은 똑같이 있는 거니까 결국 2파이 곱하기 360도 분의 알파도 이걸 세타 라디안이라고 해야 말이 된다는 거고 2로 약분하고 보니 결국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야. 180분의 파이에다가 알파도를 곱하니까 세타가 돼. 그래서 이렇게 생긴 식이 만들어진 건데 이 정도의 비율이 만들어진 거라고. 이걸 외우시면 안 돼요. 비율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건 알았고 그래서 실제로는 이 비례식 가지고 그냥 푸는 거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 기억하시고 호의 길이뿐만 아니라 넓이 이야기도 해야지. 원래 부채꼴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에다가 360도 분의 알파도 이렇게 해서 구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180분의 파이 곱하기 알파도를 세타로 바꿔치기 할 수 있으니까 180도랑 파이를 세타로 바꿔치기 하면 분모에 2가 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2분의 1의 r 제곱 세타 이렇게 생긴 녀석이 부채꼴의 넓이를 나타내는 공식이 될 수 있고 여기서 r하고 세타하고 하나 합쳐서 l이라고 바꿔치기를 하면 2분의 1 rl이다.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었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게 호도법을 이용해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나타내는 기본적인 공식이었다. 뭐 이런 겁니다. 다 머릿속에 있죠? 그래서 이 정도로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으면 호도법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할 얘기는 이걸 먼저 했어야 되나? 일반각이라고 하는 건데 왜냐하면 이거 아무튼 일반각이라고 하는 건데 이 일반각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실제로 숫자로 주어져 있는 각도와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각도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뭐 새로운 용어니까 용어 이야기만 하고 가자면 시작하는 선이야. 이걸 우리 뭐라고 불렀냐면 시초선 이렇게 불렀고요. 이렇게 생긴 반직선을 동경이라고 불렀다고. 그지?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이 각도가 될 텐데 하고 싶은 건 이거지. 알파가 세타가 3분의 파이예요 라고 하면 X축의 양의 방향을 시초선이라고 했을 때 이거에 해당하는 각의 크기는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죠. 아무래도 3분의 파이보다는 3분의 파이는 60도가 될 거니까 그걸 가지고 생각해 보면 대충 요 정도 각도구나. 여기가 3분의 파이구나.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숫자로 각도가 주어지면 그림은 하나밖에 안 그려져요. 이렇게 하나로 딱 정해지거든요. 근데 거꾸로 그러니까 요게 시초선이고 이 동경에 해당하는 각의 크기를 재보세요 라고 하면 이건 3분의 파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뭐라고 해야 돼? 이 동경의 크기는 뭐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 2n 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 왜? 이게 진짜로 요만큼 돌아가서 멈춘 건지 한 바퀴를 다 돌고 더 돌아서 여기서 멈춘 건지 혹은 거꾸로 돌아서 여기 가서 멈춘 건지 알 수가 없다고. 한 바퀴를 다 돌면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림을 보고 이게 몇 바퀴를 돌아서 저기서 멈췄는지 모르기 때문에 각도를 하나로 딱 정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숫자로 주어졌을 때 그림은 하나로 딱 정해지지만 그림이 주어졌을 때 숫자를 찾으려면 하나로 정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용어가 생겼다고. 일반각이라는 거고 어려운 거 아니지. 앞에 이거만 붙이면 돼요. 2n 파이. n은 당연히 정수. 몇 바퀴 돌았는지 몰라. 그리고 나서 3분의 파이다. 그 소리 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요 2n 파이가 들어가야 한다는 거.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 사실은
여러분이 한 초딩 때쯤일 때는 그 방정식 같은 거 풀 때 삼각 방정식 이런 거 풀 때 일반해를 찾으세요 이런 것도 나왔거든요. 그런 거 할 때 엄청 많이 나오던 건데 그거 안 하기 때문에 요즘에 많이 좀 빠졌어. 쓸 일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알아야 되고 얘를 가장 많이 쓰는 경우 언제냐면 그 RPM의 몇 번째더라? 두 번째인가? 두 번째 유형인가? 보면 그런 거 나오죠. 세타가 3, 4분면에 각일 때 2분의 세타가 위치하는 동경은 몇 사분면이냐? 3분의 세타가 위치하는 데는 몇 사분면이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 그런 거 아니면 뭐 두 동경의 위치 관계 그런 거 할 때 이 녀석 필요한 거지. 그죠? 그래서 하나의 동경이라는 건 어쨌든 숫자로 주어지면 나오고 그림으로 주어지면 일반해를 이용해서 괜찮지? 오이 부셨어? 두 동경의 위치 관계 외우는 건 아니지.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야 돼. 첫 번째는 두 동경이 일치하는 겁니다. 동경 알파와 동경 베타가 일치한대. 뭐가 떠올라야 돼? 알파랑 베타 사이 관계식 뭐다? 두 동경이 일치한다. 빼면 뭐? 두 동경이 일치한데 그러면 둘이 빼서 2n 파이 이렇게 생겼다고요. 이거 제가 우리 처음 수업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거 식만 딸랑 쓰는데 사실은 이 사이에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그 그림이 훨씬 중요한 거야. 지금 제가 뭐 얘기하는 건지 알죠? 바이블 있는 사람은 바이블의 235쪽, 236쪽 걸쳐서 나오는 거야. 그 밑에 약점 휘어잡기에 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그 그림이 떠올라야 돼. 바이블이 없구나. 그래서 그게 떠올라야 되고요. 두 번째로 해야 될 건 순서는 다를 수 있어요. 두 동경이 x축에 대해서 대칭이래. 머릿속으로 그림을 떠올려봐. 두 동경이 x축 대칭이야. 그럼 알파하고 베타는 더해요. 뭐라고? 더하면 2n 파이 이렇게 생겼겠지. 이잖아. x축, y축에 알파 요렇게 있고 베타 요렇게 있고 여기랑 여기랑 각도가 똑같다는 거기 때문에 얘는 진짜로 2n 파이 돌아서 요만큼 간 거고 얘는 2n 파이 돌아서 거꾸로 세타만큼 온 거기 때문에 하나는 더하기 세타, 하나는 마이너스 세타. 둘이 더하면 퉁쳐서 사라질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해가 될 거라는 거야. y축에 대해서 대칭이면 그림 생각하는 거지. y축 대칭이면 하나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 또 하나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할 거야. 여기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게 뭐야? 둘이? 더하는 거야? 빼는 거야? 더해야죠. 둘이 더하면 누가 되더라? 얘는 예의상 들어가는 거고 더하기 파이 이렇게 되겠지. 알파는 그냥 이렇게 세타만큼 돌아간 거야. 베타는 막 돌다가 파이만큼 더 가고 세타만큼 거꾸로 오는 거잖아요. 그지? 파이 더하기 세타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그 둘이 더하면 세타는 뿔마로 사라질 거고 파이만 남을 거니까 이렇게 생겼고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야. 그럼 알파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 베타는 이쪽에 있다는 거지. 그럼 얘는 둘이 뭐 해야 돼? 둘이 빼야 세타가 사라지겠죠. 알파도 더하기 세타고 베타도 파이 더하기 세타거든. 둘 다 더하기 세타니까 둘이 빼야 세타가 사라질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알파에서 베타를 빼면 2n 파이 더하기 파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다. 그런 얘기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야. 그림이 좀 복잡해졌네.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면 둘이 뭐 해야 돼? 책 보지 말고 머리로 생각해. 뭐 자꾸 답을 보고 있어. 답을 보고 얘기할 거면 뭐 하는 거야? 뭐라고? 얘기는 안 해도 머리로 생각하라고. 보지 말고.
생각하고 맞는지를 확인해야지. 그냥 쳐다만 보고 있으면 어떡해. 여기가 세타면 여기가 세타라는 거야. 이게 y는 x의 대칭이잖아. 이거 그림 그릴 때도 여기를 세타라고 생각하면 뭐 안 될 건 아닌데 피곤하거든. 그냥 알파를 세타라고 보면 돼. 그럼 요거랑 y는 x의 대칭이려면 요 세타가 어디 있는지를 살펴보면 되죠. 여기 있어야 되는 거고. 뭐 알파는 그냥 이건데 베타는 뭐야? 2분의 파이만큼 갔다가 세타만큼 거꾸로 온 거라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야. 그러니까 알파하고 베타는 둘이 더해야 세타가 사라진다고요. 그리고 그 둘이 더하면 누가 남는다고? 2n 파이는 얘 이상 오는 거고 뒤에 2분의 파이가 오게 될 거라는 거야. 알파는 그냥 세타고 베타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둘이 더하면 2분의 파이가 될 거란 이야기지.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이야. 그럼 얘는 y는 마이너스 x면 여기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요 녀석이 알파니까 이거 지우고 헷갈리니까 지워. 이거를 여기다 대칭 이동시키면 얘랑 얘가 지금 약간 대칭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렇게 가듯이 얘가 이렇게 가면 되거든. 이렇게 그려서 여기 세타란 이야기야. 괜찮죠 그림? 이해됐죠? 요게 지금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인 거고 알파가 여기 있으면 베타는 뭐야?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도 뭐 하는 거야? 둘이 더하는 거야. 2n 파이는 얘 이상 오고 누가 온다고 뒤에 2분의 3파이 이렇게 생긴 녀석이 오게 될 거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거는 달달달 외우시면 당연히 까먹을 거예요. 헷갈릴 거고요. 왜냐하면 책마다 이 순서 다를 수도 있고 뭐 없는 것도 있고 막 그렇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식을 그냥 외우는 것보단 지금 제가 한 것처럼 계속 그림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하시면 되고 머리로 생각하기 귀찮으면 한 켠에다 그려놓고 하면 되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동경의 위치 관계까지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해야 될 얘기는 책에 뭐 나오니 또 중학교 삼각비. 아하. 중학교 삼각비. 중학교에서 나온 삼각비. 삼각비 그러면 뭐가 떠올라야 돼? 어떤 도형? 직각삼각형. 그지? 삼각비라는 건 직각삼각형 세 변의 길이의 비. 그게 삼각비인 거야. 그지? 그래서 어떤 그림이 떠올라야 되냐면 이렇게 생긴 그림이었다고요. 여기가 수직, 여기가 세타. 그래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다고. 그지? 자세한 거 생략. 삼각비에 나오는 각도 3개밖에 없어. 6분의 파이, 4분의 파이, 3분의 파이. 그 외에 나머지는 삼각형이 안 되니까. 0, 삼각형이 안 되잖아. 각도가 0이면 삼각형이 아니지. 2분의 파이, 90도야. 그럼 얘랑 얘랑 평행하다는 이야기잖아. 이것도 삼각형이 안 돼. 그 삼각비에서 나오는 건 3개밖에 없었다고요. 30도, 45도, 60도. 그리고 실제로 30도랑 60도는 똑같은 삼각형 방향만 다르게 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기억해야 되는 삼각형이 2개밖에 없는 거지. 그지? 그래서 아무튼 그거 2개가 삼각비였고 이제 본격적인 삼각함수는 삼각비 그러면 직각삼각형이 떠올라야 돼. 삼각함수 그럼 뭐가 떠올라야 돼? 삼각비 그러면 직각삼각형이라는 도형이 떠올랐다고. 삼각함수 그럼 어떤 도형이 떠올라야 돼? 뭐라고? 원이 떠올라야 되고. 왜 너한테 물어보냐고? 그럼 너한테 물어보지 마 이제? 알았어. 원이 이렇게 있고요. 반지름이 r인 원이에요. 여기도 r, 마이너스 r. 그래서 원 위에 있는 점 하나 잡아서 요 점의 좌표 자꾸 물어보고 싶은데 x, y라고 하면 원의 중심에서 얘까지 근 요 동경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요렇게 직각삼각형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지. 그지? 그 요 직각삼각형 가지고 이거 하듯이 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얘 입장에서 보면 요 변의 길이가 x고 요 변의 길이가 y고
요 변의 길이는 반지름 r이랑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요 삼각형 입장에서 사인 세타는 이렇게 갈 거니까 r분의 y다. 그런 이야기였고 코사인 세타는 요렇게 하니까 r분의 x다. 요렇게였고 탄젠트 세타는 이렇게 하니까 x분의 y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요 녀석이 삼각함수의 정의라고 하는 것이고 외우셔야 하는데 삼각 B하고 조금 다른 건 뭐냐면 삼각 B는 세 변의 길이의 비였기 때문에 항상 양수인데 여기다 제가 XY라고 썼지만 실제로는 이건 X 좌표고 Y 좌표잖아요. R은 반지름의 길이니까 언제나 양수야. 그런데 여기 X하고 Y 이런 애들은 1, 4분면에 있으면 둘 다 양수지만 4분면이 달라져 버리면 부호가 달라질 수 있다고. 예를 들어서 이 점 P가 1, 4분면이 아니라 2, 4분면에 있었으면 X좌표는 음수야. Y좌표는 양수야. 그래서 사인은 양수고 코사인은 음수고 그 바람에 탄젠트도 음수가 되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삼각 B에서 우리가 적용하지 못했던 각도들 0도나 90도나 혹은 그 외 둔각 같은 것들은 여기 집어넣으면 또 다 찾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라고. 그지? 1, 4분면에 해당하는 특수한 각들은 삼각 B랑 당연히 똑같은 값이 나오겠지만 2분의 파이를 넘어서는 둔각의 경우에는 요 그림을 가지고 찾아보시면 되겠다. 뭐 그런 이야기고요. 여기서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거 하나를 더 이야기하자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정의, 이 삼각함수의 정의 그러면 당연히 얘네들을 생각해야 되지만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뭘 이해하고 계시는 게 좋으냐면 그래서 요점의 좌표 x, y를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나타내면 뭐가 되더라?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 였다고. 그지? 요거 r 요리로 넘기면 y는 r 사인 세타, x는 r 코사인 세타 이렇게 생겼다는 거고 조심해야 될 건 우리 맨날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 순서대로 외우는데 x좌표가 사인이 아니라 코사인이라는 거. 그래서 이건 헷갈리지 마시고요. 반지름이 하필이면 1인 원이 있어. 만약에 반지름이 1이라고 치면 그때는 오히려 더 쉬워지죠. x, y 자체가 뭐가 되냐면 아예 그냥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고 반지름이 1인 원을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다는 거지. 정말 그게 뭐였다고? 단위원이요. 단위원. 그지? 단위가 된다고. 반지름이 1인 원이 단위원인 거야. 그죠? 그래서 단위원의 경우엔 x좌표, y좌표가 아예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랑 같은 값이더라. 뭐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써놓은 김에 관계식까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이거 삼각 B 할 때도 중학교 때 했을 텐데 사인이랑 코사인이랑 탄젠트 사이의 관계 보는 거야. 이렇게 하겠다는 거지. 그럼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지. 코사인 분의 사인 하겠다는 거야. 그럼 r분의 x 분의 r분의 y인데 r을 약분하면 r은 어차피 양수일 테니까 누가 되더라? 탄젠트 세타가 되더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관계식이라면서 첫 번째 나온 게 누구냐면 탄젠트 세타라는 건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더라.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건 뭐냐면 어쨌든 직각삼각형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생각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요렇게 생긴 삼각형 입장에서 보면 x제곱이랑 y제곱을 더하면 r의 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심지어 이 원의 방정식 원래 그렇게 생긴 거잖아.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고. 근데 x랑 y가 누구라고? 이거랑 이거라고. 그러니까 r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랑 r 사인 세타의 제곱을 더하면 r제곱이 돼요. r제곱을 다 약분하고 나면 누가 돼? 사인 제곱 세타랑 코사인 제곱 세타를 더하면 1이 돼. 그런 거였다고. 그지? 그리고 요거 두 개 섞어서 요 두 번째 식을 코사인 제곱으로 양변을 다 나눌 거야. 그러면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1이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1인데 이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은 뭐라고 쓸 수 있다? 탄젠트 제곱이라고 쓸 수 있다.
그래서 탄젠트 제곱 더하기 1은 코사인 제곱분의 1과 같더라. 그죠? 요거 두 개 섞으면 요 녀석까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참고로 요거를 당연히 저기 바이블이나 RPM엔 안 나오고요. 오늘 드린 여기 출제 조망에 보시면 9페이지 잠깐 보시면 이제 이 출제 조망 프린트는 문과만 보는 게 아니고 이과 친구들도 같이 보는 거라서 그래서 써 있는데 9페이지의 제일 밑에 보시면 미적분 과정의 용어지만 숙제에 두라고 되어 있죠. 근데 미적분 할 사람들은 미리 봐두면 좋지. 근데 우리는 미적분을 할 건 아니니까 그냥 보고 흘리셔도 되고요. 미적분을 할 사람은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이게 사인 분의 1, 코사인 분의 1, 탄젠트 분의 1을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다는 거고요. 그 사인 분의 1을 써 있는 건 CSC라고 써 있죠. 이거 이제 읽을 때 코시컨트라고 읽어요. 코시컨트 세타고요. 코사인 분의 1은 시컨트예요. 사인, 코사인이잖아요. 반대야. 코사인 분의 1이 시컨트고요. 사인 분의 1은 코시컨트예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미적분 할 사람들은 미리 봐주시면 좋죠. 뒤에 탄젠트 분의 1은 코탄젠트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 보이면 나중에 뭐 문제 풀다가 보면 뭐지 하고 당황하지 마시고 이런 게 있었구나 하시면 되고요. 아마 우리가 배우는 교재, 시중 교재는 안 나올 거예요. 시중 교재에는 미적분에만 나옵니다. 네, 이제 프린트 같은 거나 기출 문제 같은 거나 이런 거 풀다 보면 혹시 몰라요. 나올지도 모르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그런 거구나. 그냥 눈에만 좀 찍어 두도록 하시고요. 그다음 또 뭐 있었더라? 아무튼 그래서 요 사분면 이건 됐어 빼고 얼싸안고 안 물어보기로 했지. 얼싸안고 뭔지 기억나? 얼싸안고 얼싸안고 뭔지 알죠? 여기 부호 얘기하는 거야. 1사분면에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전부 다 양수. 여기는 사인만 양수, 여긴 탄젠트만 양수, 여긴 코사인만 양수. 그래서 올, 사, 탄, 코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죠? 근데 그거는 그렇게 억지로 사자성어 만들어서 사자성어지. 사자성어 만들어서 외울 정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그냥 뭐 그런 게 있구나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우리 수업 마지막으로 할 거는 우리 수업할 때 엄청 커다란 원 그려가지고 각변환하는 거 기억하고 있죠? 뭐 이런 거. 이런 거. 뭐 하는 거야? 이런 거. 이거 각변환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다고요. 그죠? 큰 원에다가 이렇게 막 해가지고 얘 뭐랑 똑같은 거다? 네가 딱 가운데 앉아 있어서 널 계속 보게 되는 거네. 뭐야? 이 뭐다? 이제 안 물어볼게. 사인 세타. 사인 세타. 왜? 이거 x축? x축 기준으로 움직이는 거면 사인은 사인, 코사인은 코사인. 그지? x축 기준으로 움직였으니까 사인은 그대로 사인인데 몇 사분면? 성재야? 맞춰야지. 몇 사분면? 2사분면. 무슨 좌표? 너무하는구만. 2사분면의 y좌표는 양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그냥 사인 세타다. 그죠? 얘는 y축 기준으로 움직인 거니까 일단 코사인 세타 될 거고 2분의 3파이 더하기 세타는 2분의 3파이 더하기 세타니까 4사분면이야. 그죠? 4사분면의 y좌표이기 때문에 음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치? y축이야. 바뀌겠죠? 2사분면의 x좌표니까 음의 값을 가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들이었다고요. 이렇게 해서 각을 변환하는 것까지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거 이용해서 1차원적으로는 이제 각도 계산하는 거 정도가 나오게 될 거고요.
각도를 계산한다는 건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 B의 값은 1사분면에 있는 각밖에 모른다는 거야. 뭐 예를 들면 사인 6분의 파이가 뭔지는 아는데 사인 6분의 5파이가 뭔지는 모르잖아. 그지? 이건 90도를 넘어가는 각도니까. 이런 거 찾을 때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 가지고 찾을 거란 이야기라고요. 그지? 그럼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사인 세타랑 같은 거니까 이건 사인 6분의 파이랑 같은 거고 이건 맞추겠지. 사인 6분의 파이는 얼마냐? 이렇게 생겼다라고 찾는 거였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할 때 많이 보게 될 거다. 그래서 초장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될 거고요. 문제의 개수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아마 본 적 있는 문제들도 있고 또 우리 표준화 시험지에 있는 문제들도 조금 섞여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용은 요 정도, 여기 상학함수의 정의 단원에는 요 정도 들어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고 바이블 있는 사람은 밑줄 그는 거 다시 한번 보시고 그리고 문제 풀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